확실히 지금 로켓크로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소식은 아닐 겁니다. 쿠팡이 정책을 자주자주 바꾸고 있어요. 요즘에 최근에 제일 논란이 되는 정책이 뭐냐 하면 바로 옵션명을 우리가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특정 카테고리들은 쿠팡에서 옵션을 이거 써라 저거 써라 이렇게 딱 정해줍니다. 그럼 우리 같은 초보 셀러들은 그거에 맞춰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쿠팡이 그럼 이 정책을 왜 폈냐, 우리가 그동안 옵션명을 조금 다르게 하면서 그냥 화이트가 아니라 펄 화이트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쓰면서 아이템 위너를 피해갔거든요. 이렇게 옵션명을 통일하는 정책을 만든 이유는 아이템 위너를 더 잘 묶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변화가 있다면 광고 효율이 조금 떨어지셨을 거예요. 광고 효율이 왜 떨어졌지 하고 이런저런 유튜브를 보니까 제품을 사려고 클릭해서 들어갔는데 비슷한 제품인데 이 제품보다 싼 게 밑에 막 있어.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비슷한 물건이면 좀 더 싼 거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광고비는 광고비대로 나가고 광고 효율은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정책이 현재 로켓크로스 셀러들이 가장 머리 아파하는 부분일 거예요. 바로 내년부터 로켓크로스 입출고비, 배송비, 기타 등등 가격 정책이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판매자들한테 좋은 쪽으로 변하면 모르겠는데 이게 살펴보면은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변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우선 입출고비가 변경이 되는데 극소형이라고 해서 1650원짜리가 생겼어요. 그리고 미디움, 중형 가격이 올랐는데 나머지는 똑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극소형이 내렸고 중형이 올라갔구나, 이렇게 그냥 변함이 없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극소형이라고 만들어서 100원 싸게 하고 중형은 200원에 올렸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100원 더 이득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송비도 보시면은 다 전반적으로 올려놨어요. 로켓크로스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보관이 60일 무료였어요. 근데 30일간 무료로 바뀝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그래, 물가가 올랐으니까 그럴 수 있어. 쿠팡도 먹고 살려면은 조금씩은 올려야지. 그거 인정할 수 있어요. 왜냐면 물가는 계속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바로 반품 회수비입니다. 반품 회수비. 기존에 쿠팡에서는 반품비는 받지 않았어요. 소비자가 반품하면 쿠팡이 가져와서 우리한테는 크게 손해가 없었는데 반품비가 생기는데 2,200원입니다. 제일 싼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여러분 쿠팡 반품 굉장히 쉬운 거 아시죠? 쿠팡 소비자들이 의류 같은 거 살 때 사이즈 2개 혹은 3개를 시켜가지고 다 입어보고 2개는 반품해요. 그 비용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제품에 반품비가 하나만 나와도 사실 2,200원이면은 거의 그냥 마진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 판매하는 마진이 없어지는 겁니다. 2개 반품하면은 그냥 적자예요. 그리고 또 이걸 반품 받으면 그냥 정상 제품으로 판매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극상 이렇게 다시 판매하면서 가격을 낮추잖아요. 이게 과연 내년에 적용되면은 이거 정말 로켓크로스 마진율 많이 낮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낮은데. 그리고 단출비를 받겠다. 저도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재고가 안 팔려가지고 장기 보관되는 제품이 있거든요. 가뜩이나 안 팔려서 열받은 거를 뺄 때도 돈을 내야 됩니다. 이게 내년에 이렇게 되면은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할까? 공지만 하고 이렇게 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쿠팡에서 공지만 하고 그대로 실행 안 하는 것들이 꽤 많았거든요. 근데 한번 지켜봐야겠죠. 확실히 지금 로켓크로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소식은 아닐 겁니다. 우선 그냥 단순하게 보면은 로켓크로스의 마진율이 떨어질 거예요. 어제 월 2억 하시는 로켓크로스 대표님을 만났어요. 월 2억. 지금도 마진율이 한 5% 정도 남고 그 인건비 주고 나면은 2%가 남는데요. 월 2억이라는 거는 정산 때문에 한 6억은 묶이거든요. 최소 5억? 근데 버는 거는 2%야. 근데 이 셀러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고무장갑 쿠팡에서 1위 하는 셀러를 알아요. 한 달에 한 5억 정도 할 거예요. 그분도 마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광고비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근데 광고비도 올라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물류비랑 배송비에서 더 마진율이 적어진다면 마진율이 큰 대량 사입하는 빅셀러들은 그래도 먹고 살 수 있겠지만 소량씩 하시는 초중수 셀러들은 엄청나게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아직까지도 마진 책정이 잘 안 돼가지고 돈을 버는 줄 아는 분들이 많아요. 되게 적자가 많이 나는데. 이걸 제가 원래 알고 있었지만 더 명확하게 안 이유가 뭐냐 하면 쿠팡에 선정사해주는 업체랑 만나가지고 구매대행 관련해서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데이터를 알잖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판매자의 정산액에서 이제 본인들이 돈을 가져가잖아요. 이제 가져갈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셀러들한테 이제 얘기를 해준대요. 그 금융업체도 이거 마진율이 안 맞다. 예를 들어 우리가 로켓크로스 들어갔을 때 광고센터에 들어가면 쿠팡이 광고 효율을 보여주는데 그거 그대로 믿고 있는 셀러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거기에는 쿠폰비도 포함이 안 돼 있고 부가세든 뭐든 다 포함이 안 돼 있어가지고 거기보다 훨씬 낮춰봐야 되는데, 로아스는 뭐냐 하면 광고를 썼을 때 전환되는 비율을 얘기하는데 100원을 썼을 때 로아스
로하스가 만약에 200%가 나왔다. 그럼 또이또이라고 가정했을 때 쿠팡에서 딱 보니까 230%인 거예요. 그럼 내가 보기에는 최소 로하스 200%보다 30%가 높으니까 나는 돈을 벌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모르는 셀러가 굉장히 많더라. 근데 이 상황에서 내년에 이렇게 진짜 바뀐다면은 많은 분들이 좀 로켓 크루스를 떠나지 않을까. 그러면은 쿠팡이 완전 끝이냐? 당연히 그건 아니고 로켓 배송으로 넘어가시는 분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걸 넘어가고 싶다고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로켓 배송은 쿠팡이 매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랑은 이제 또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반품 받을 때 본인들이 비용 내는 거니까 당연히 쿠팡 윙도 좀 뜰 것 같고, 쿠팡 윙은 위탁 판매나 아니면 구매 대행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넘어오실 것 같고, 넘어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 유튜브 편집자도 오늘 송별회를 하는데요, 유튜브 하다가 구매 대행 매출액이 잘 나와가지고 혼자 해보고 싶다고 나가요. 너무 축하할 일이고. 근데 이제 그분이 로켓 크루스도 좀 했거든요. 근데 로켓 크루스를 해보시다가 안 되겠다고 다시 구매 대행으로 전념하겠다는 거예요. 어제 만났던 그 이역 셀러도 구매 대행 하다가 이제 로켓 크루스 넘어가신 분이거든요. 그분도 로켓 크루스 못하겠다, 구매 대행으로 넘어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쿠팡 윙 쪽으로 혹은 로켓 배송 쪽으로 셀러들이 넘어갈 것 같다 라는 생각입니다. 쿠팡의 미래는 밝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모두 저희 판매자들한테 부과되는 거고, 판매자들이 어려운 거지. 예를 들어서 광고를 들어왔는데 더 싼 제품을 밑에 보여줘.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와, 내가 원래 2만 원에 살려고 했던 걸 15,000원에 살 수 있네? 이렇게 생각되는 거고, 그리고 옵션을 강제함으로써 아이템 인으로 잘 묶이면, 아이템 인어가 제일 좋은 게 소비자들한테 좋잖아요. 같은 제품을 제일 싼 걸 보여주는 게 아이템 인어니까.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야, 쿠팡이 더 저렴하고 쿠팡이 진짜 최고네. 이미 쿠팡이 시장 점유율 1위예요. 쿠팡은 계속 잘 될 것 같다. 우리한테 안 좋은 거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소비자들한테는 크게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제가 쿠팡 주식을 왜 안 샀을까? 내가 이렇게 쿠팡에서 판매를 하고 쿠팡에서 판매를 가르치고 있는데 왜 쿠팡 주식을 안 샀을까? 이 생각이 요즘 많이 듭니다. 마진율이 적어지잖아요. 그러면 마진율을 높이면 됩니다. 그럼 마진율을 어떻게 높이면 되냐? 원가 부분에서 마진율을 낮추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비용을 줄여야겠죠. 내가 그동안 한국 직원만 썼다. 그러면 저렴한 중국 직원도 쓸 생각도 해야 되고, 외주를 줄 생각도 해야 되고, 또 하나 사입할 때 소량 사입했다면은 조금 더 리스크를 안고 대량 사입해서 원가를 줄일 생각도 해야 되고, 중국에서 보통 사시잖아요. 구매 대행 업체를 맡길 수도 있고 무역 업체를 맡길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서 뭐 월드퍼스나 슈퍼레이블 같은 걸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수수료를 아낄지, 이런 구매 수수료, 배송 수수료가 사실은 굉장히 비쌉니다. 환율 2%만 줄여도 우리 2% 마진 남는 거거든요. 이런 쪽으로 이제 원가적인 부분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자, 마진율을 높인다는 건 판매가를 높인다는 거잖아요. 판매가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조금 더 마케팅을 잘해야겠죠. 상세 페이지의 설득력을 높여서 가격을 높인다던가, 아니면 제품을 조금 더 차별화해가지고 가격을 높인다던가, 조금 더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셀러들은 이제 원가를 줄이는 부분이랑 제품의 차별화나 아니면 소구점을 더 잘 어필하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가격을 올리거나 진화를 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나가는 서과장입니다. 오늘은 요즘 막 쿠팡이 말이 많잖아요. 지금 정책이 바뀌고 막 난리가 나서 쿠팡 전문가분을 또 모셨습니다. 네, 자, 어떤 전문가인지 한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 하실 거잖아요 장대표라는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 장대표라고 하고요. 그리고 내창사라는 그 플랫폼을 하나 소유하고 있어서 네이버 창업으로 사장되기, 그리고 쿠창사, 쿠팡 창업으로 사장되기라는 플랫폼으로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 장대표라고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 내창사 강의랑 쿠창사 강의, 네. 이게 리뷰가 굉장히 좋아요. 워낙 그리고 실력자시고, 이게 여기에서 한 몇 년 정도 하셨죠, 셀러를? 내창사가 원래는 네이버 카페로 사장되기여서 네. 네카사라는 카페였어요. 네. 그래서 한 8년, 9년 정도 됐는데, 저는 강사로 활동한 지 이제 한 3년, 3년 반 정도 됐고, 온라인에서 셀러로 활동한 지는 8년 정도 됐습니다. 8년. 좋습니다. 워낙 잘하셔가지고 그 내창사 대표님이 같이 강의하시자고, 맞습니다. 네, 제안을 주신 거잖아요. 네, 네, 저도 열심히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리뷰 영상 덕에 네. 제가 되게 신뢰가 많이 올라가서 예. 엄청 감사하게 생각하고 네네네. 여기가 진짜 엠타트업 강의 들으신 분들이 또 많이 가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어볼게요. 네. 전문가분한테 이제 쿠팡에 관해서 물어볼 건데, 먼저 요즘에 쿠팡에서 돈 벌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로켓 크루스 여전히 돈이 벌리나요? 저는 벌린다고 생각은 합니다. 예. 무조건 벌린다고 생각은 하는데 네. 마인드의 차이도 조금 있다고 생각은 해요.
마인드 차이. 로켓그로스가 사실 제가 처음에 했을 때 저는 코로나 때문에 덕을 되게 많이 본 케이스예요. 네. 제가 사실 운동용품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 헬스장이 안 됐잖아요. 오. 헬스장이 안 되면서 그때 제가 네이버를 주력으로 하고 있었는데 네. 쿠팡에서 아무것도 광고도 아예 그냥 꺼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윙으로만 그냥 올려놓은 형태였어요. 그때는 왜냐면 네이버에서 만약에 3만 원에 팔면 네. 쿠팡은 수수료가 비싸니까 33,000원, 38,000원 이렇게 그냥 올려놓는 용으로 쓰거나 맞아요. 아니면 가격 비교 매칭하는 용도로만 활용을 했었는데 네. 이게 코로나가 그렇게 빵 터지고 헬스장이 안 돼서 어느 날 딱 보니까 쿠팡에서 그 운동용품 상품만 아무것도 안 하는데 매출이 막 1억씩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잠깐 이거 이상하다 했던 찰나에 로켓 배송 쪽에서 연락이 엄청 많이 왔었어요. 네네. 입점하자. 네네네. 근데 사실 시시했죠. 아니 네이버에서 괜찮고 그쪽은 정산도 느리고 비싼데 저는 사실 네이버만 주력으로 하고 있어서 쿠팡은 집중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절을 했는데 이제 그 뒤에 이제 셀러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죠. 예. 로켓그로스 그때 당시만 해도 네이버가 1등, 네. 쿠팡이 2등 네. 요거였는데 맞아요. 그 어느 순간 이제 쿠팡이 1등, 네이버가 2등이 돼버리면서 네. 모든 셀러분들이 막 몰린 거예요. 네. 막 몰리기 시작하고 막 그때 저는 좀 되게 이거 되게 이 방향은 안 좋은데라고 생각했던 게 어떤 컨텐츠들이나 어떤 강사분들이나 누구나 다 그로스만 하면 돈 번다. 온라인 쇼핑 이커머스 하려면 로켓 그로스를 해라. 그치. 막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됐어요. 지금 형성돼 있어요, 그게. 그거랑 이제 막 초보가 초보를 가르치는 약간 그런 형태의 컨텐츠들도 굉장히 다양해서 네. 저는 커머스를 한 지 그래도 8년이면 짧게 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짧게 한 건 아닌데 이게 약간 이커머스를 생각보다 되게 만만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거 아닌가? 라는 고민이 사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강의생분들도 수강생분들도 굉장히 많이 배출하고 네. 경험이 많으셔서 아시겠지만 네. 절대 쉽지 않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치킨집 창업이 쉽다 해서 다 폐업하잖아요. 네. 그거 비슷하게 커머스도 창업률이 굉장히 높은 데에 비해 폐업률도 어마어마하고 나도 돈 좀 벌어봐야지 하고 접근했다가 안 된 분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네. 그런 셀러들을 양상하는 분위기가 저는 이들 중에 한두 명은 메가셀러들이 나오겠지만 안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왜 이렇게 다들 저렇게 쉽게 얘기하지?가 저는 되게 좋게만 보이진 않았거든요. 네. 그렇게 좀 과열된 양상을 띠다 보니 이제는 그로스 광고도 너무 어려워졌고 왜냐면 경쟁사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맞아요. 셀러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옛날에 비딩했던 그 광고 가격대에 로아스가 안 나와요 절대. 왜냐면 로아스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가격은 계속 그러니까 CPC 비딩 가격은 올라가고 네. 광고하는 사람들은 많아지니까 네.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수순으로 됐거든요. 맞아요. 그게 너무 과열되지 않았나라고 해서 그로스로 돈을 벌 수는 있지만 네. 절대 쉽게 돈 버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정말 이 일에 몰두하고 몰입하고 좀 깊게 들어오실 분들은 저는 지금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라고 들어와서 성공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가볍게 야 쟤도 1억 번대, 쟤도 3천만 원 번대, 쟤도 막 매출 10억씩 나오는데 이 소리 듣고 나도 해봐야지로 들어가면 저는 진짜 철저하게 부셔질 거라고 생각해요. 철저하게 부서진다? 철저하게 부셔질 겁니다. 자, 그렇게 경쟁이 과열된 양상에서 네. 또 이런 공지사항이 나왔어요. 갑자기 운영 수수료를 높이겠다. 그러면서 뭐 입고 배송, 그걸 뭐라 그러죠? 여기 그 입출고 배송비, 입출고 배송비도 올라가고 보관비도 올라가고 보관 일수도 줄어들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진짜 이게 제일 황당했어요. 반품비를 받는다. 이게 제일 저는 크게 느껴졌거든요. 동감합니다. 네, 그래서 아니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그 뭐라고 하죠? 유예 기간을 좀 두는 것 같은데 그게 6개월인가? 언제인가요? 내년 초에 이제 시행할 거라고. 내년 초에. 시행령만 나오는. 그렇죠. 내년 초에. 그러면 내년 초에 어떻게 될까요? 이 로켓그로스. 제가 안 그래도 이거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좋아요. 이거에 관련된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맞아요. 수강생분들한테. 근데 이게 제가 적어왔거든요. 네, 적어왔어요? 적어왔는데 오케이. 그러니까 간단하게 뭐 다양한 컨텐츠들이 워낙 많아서 네. 뭐 세세하게 어떤 것이 어떻게 변했다라고 다루기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맞아요. 다른 컨텐츠들 검색해 보시면 네. 정말 세세하게 다 이렇게 하나씩 분석하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네. 양질의 컨텐츠들이. 네. 그래서 그런 컨텐츠를 참고해서 어떻게 변화할지를 적응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가장 큰 변화는 입출고비랑 배송비가 네네네. 그러니까 기존에 3단계
3단계에서 6단계로 변화했다 네. 정도이고 네. 그 다음에 보관비가 카테고리별로 다르지만 기존에 60일 무료로 보관을 해줬던 걸 카테고리마다 상이한데 30일 또는 45일 정도로 변화를 주겠다. 이런 공지가 이제 있었고요. 네. 저는 사실 요거 두 개는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맞아요. 저도 그나마 감수할 수 있어요. 네, 왜냐면 중형이나 대형을 취급하셨던 분은 살짝 크리티컬하긴 하거든요. 네. 근데 소형이나 뭐 극소형을 취급하셨던 분들에게는 오히려 뭐 마진이 늘어난 상품도 있을 거고 네. 변화가 없는데라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네. 제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심각한 건 네. 반품비 청구. 제가 여기다가도 지금 적어왔습니다. 네. 반품비 청구 심각하다. 심각하다 적어왔어요. 적어왔어요. 지금.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얘가. 네. 그래서 판매자분들은 반품을 사실 막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반품이라는 게 이커머스를 하는 셀러분들은 약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산소, 피 이런 종류와 비슷하게 분류를 해서 네. 셀러들이 반품과 직접적으로 연관을 항상 하고 맨날 이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고 네. 해서 일단 판매자분들은 급하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반품 비용으로 나가는 돈을 그럼 어디서 다시 세이브를 할 건가를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이제 표면적인 것이고 네. 저는 일부 이제 판매자분들이나 일부 수강생분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흔히 반도체 상품이라고 부르는 상품들이 있어요. 네. 부피는 작은데 가격은 비싼 네네. 그런 상품군들이 이제 아마 많아질 것이다 네. 라고 예상은 하는데 사실 초보 셀러분들이 그런 상품을 취급하기에는 스킬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뭐 자본으로 찍어 누른다든지 아니면 뭐 내 공장의 생산을 중단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반도체 상품들을 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뭐 예를 들면 내비게이션 같은 건데 우리가 뭐 중국에서 내비게이션을 가져와가지고 프로그램 업데이트하고 인증받고 그러니까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현실적으로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네. 극소형 상품을 늘려라는 사실 저는 좋은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보자분들 기준으로. 왜냐면 뭐 서 과장님이나 저 같은 경험이 어느 정도 있고 자본력이 있는 셀러분들은 네. 대응할 수 있죠. 어. 뭐 인증 3천만 원 받아. 뭐 한 컨테이너 받아.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네. 초보분들은 그 관점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찌됐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을 이끌어내려고 그로스를 선택을 하는 건데 맞아요.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고민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네네. 그래서 제 뇌피셜인데 네. 이거는 100% 제 뇌피셜, 100% 제 뇌피셜인데 아마 공지된 대로 100% 시행은 안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요? 네. 왜냐면 저도 커머스를 한 지 오래됐고 네. 쿠팡이 어떻게 하는 쿠팡이 뭔가 공지를 내면 네. 항상 어떻게 하는 그 패턴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근데 이번 패턴도 저는 100% 시행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100% 시행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네. 왜냐면 그 로켓 배송이 예전에 제트 배송이었잖아요. 네. 제트 배송으로 제트 배송이 로켓 그로스로 넘어올 때 네. 판매자분들이 굉장히 격변이 또 있었어요. 네. 이상한 정책들, 이상한 입고 정책들, 그 다음에 뭐 출고 정책들 엄청나게 정책들이 많았는데 네. 그때도 되게 쿠팡에서 했던 패턴들과 네. 지금의 패턴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어... 초반에는 로켓 배송 판매자들을 판매자 배송으로 땡겨 오려고 네. 뭐 3개월 수수료 무료 뭐 이런 정책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 11.44% 또는 11.88% 정도 맥시멈 12% 정도 받는 수수료를 뭐 3개월간 무료로 해주겠다 해서 이제 로켓 배송하지 말고 제트 배송으로 넘어와라 뭐 하는 것도 있었는데 그 3개월이 지나니까 6개월 더 줄게. 6개월이 지나니까 그렇지. 3개월 더 줄게. 뭐 네네. 이런 식으로 1년, 2년 이렇게 수수료를 무료로 파는 판매자분들도 있었고 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을 때 패턴이 지금이랑 너무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입출고 비용이랑 그 다음에 저거 보관비랑 네. 요거까지는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저는 요 3번 반품 비용은 아마 딜레이 되거나 네. 정책이 없어지거나 다른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제 뇌피셜이 추측을 하고 있어요. 제 뇌피셜상. 진짜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니 쿠팡이 반품 그냥 단순 변심으로 뭐든 그냥 반품 받기 되게 쉽게 해놨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의류 사시는 소비자들이 뭐 신발이든 한 2개 사가지고 3개 사가지고 하나 입어보고 반품하고 이게 요즘 너무 일상화가 돼 있어요. 그러면은 네. 그거 다 판매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진짜 제가 왜 이게 시행이 안 되거나 네. 시행이 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 네. 이 반품에 대한 내용이 엄청 설렁설렁하게 적혀 있어요. 명확하게 공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되게 말장난하는 듯이 애매모호하게 공지가 나와 있어서 네. 아 이거는 100% 시행되진 않겠는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품건이 어떤 건을 어떻게 구매해서 며칠 된 상품으로 뭐 반품을 받았을 경우 뭐 이런 게 명시되어 있지 않고 네. 그리고 반품 상품에 대한 반품비 부과 기준이 너무 애매모호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 공지에 오.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네네. 요거는 일단 쿠팡이 던진 메시지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그리고 그로스 혹시 하세요? 그로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반품 상품이 네. 최상, 상중하 이렇게 네네. 나뉘잖아요. 근데 그 최상, 상중하로 나누는 기준이 그 반품 상품을 그 상중하로 나누는 사람에 따라서 다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계가 할 수 없고 어. 사람이 반품 들어왔네 이거 최상 아니면 이거 상중 이렇게 나누는 맞아요, 거기 맞아요. 때문에 실제로 네. 반품 상품을 받아보면 네. 최상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었어요. 네. 최상이라고 해서 제가 회송을 받았어요. 네. 받아서 창고에서 뜯었는데 안에가 막 다 기스나 있고 구성품 빠져있고 난리가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활용, 재가공, 그다음에 뭐 리퍼 판매, 중고 판매는 안 되는 상품인데 쿠팡에서는 최상 딱지를 붙여서 저한테 회송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품분들도 제대로 쿠팡 내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과연 그 본인, 그러니까 쿠팡 플랫폼 자체 내에서도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시스템을 판매자에게 돈을 받아서 해결을 한다? 이게 과연 저는 시행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깊게 갖고 있고요. 네. 그리고 반품을 많이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체감상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체감상 제가 100개 정도 반품을 받으면 네. 반품 재고로 100개가 안 잡혀요. 네. 한 90개 정도 잡히거든요. 실제로 그걸 일일이 하나하나 다 카운트를 해보면 와 진짜? 반품은 100개가 들어오는데 네. 카운트는 한 90개가 잡혀 있어요. 10개의 재고는 붕 떠 있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그거? 없어졌어요. 사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쿠팡이 반품 관리를 진짜 개떡같이 합니다. 정말로. 경험을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그거 체크 못하지 네, 우리는. 반품 상품을 고객이 반품을 100번을 하면 네. 반품 상품으로 재고가 100개가 절대 안 잡힙니다. 그러니까 그런 허점들이 굉장히 많은 쿠팡 플랫폼 내에서 반품 상품으로 판매자에게 이 돈을 부과한다? 과연 이게 맞는 정책인가? 라고 생각이 저는 들고 이런 정책을 만들어낸 그 로켓크로스 팀 내 위에 있는 그 수뇌부분들이 저는 실무를 아예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실무를 아예 모르고 쿠팡의 이익에만 좀 집중을 해서 판매자들을 괴롭히는 정책을 낸 거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어서 요거는 뭐 쿠팡 내부 인원분들이나 아니면 저희 같은 셀러분들이 강력하게 좀 많이 어필을 해서 이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그 수뇌부들에게 전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상들이 많아져야겠네요 그러면. 네, 저는 이런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왜냐면 분명히 로켓크로스 담당자분들이 이걸 보실 거거든요. 아 그래요? 엄청나게 많이 찾아본대요. 이 관련된 컨텐츠들을. 근데 다들 지금은 수긍하는 분위기예요. 뭐 이렇게 변경된대요. 이렇게 올라간답니다. 마진율이 줄어들고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뭐 판매가를 올리든지 아니면 마진율 더 좋은 상품을 만들든지 이렇게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버리니까 우리 정책대로 그냥 가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대로 로켓크로스가 잘 된 이유가 셀러들이 많아졌기 때문이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이 셀러들이 이제 네이버 앱으로 내년 초에 나온다는 그 네이버 앱으로 전부 이탈을 해버리거나 네. 아니면 뭐 이제 로켓크로스는 끝났다. 로켓크로스 팔지 말자. 그리고 이탈을 해버리면 그들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거죠. 이게 네이버처럼 지금 네이버처럼 될 텐데 그럼 네이버가 지금 급한 불 끄겠다고 이런 정책들을 막 내세우고 뭐 쿠팡 배송 따라가겠다고 뭐 내일 도착 새벽 도착 이런 시스템들을 이제 강구하고 있는 것들인데 로켓크로스가 쿠팡 자체가 그런 압도적인 그런 선점을 좀 갖고 있는 지금 시장의 대장을 하고 있다면 그거에 맞는 좀 셀러들을 존중해주고 위해줘야 되는 거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프로모션 같은 말장난 그러니까 이제 판매자분들도 흔히 하는 5만 원짜리인데 3만 원 할인해서 2만 원 팔겠다 이게 사실 이 프로모션 내용에도 있거든요. 기존의 극소형은 얼마인데 프로모션 기간 동안 얼마 할인해주겠다. 그치. 사실 저는 말장난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도 프로모션도 계속 지금 연장을 계속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말장난이라든지 판매자들에 대한 좀 배려와 존중이 너무 많이 없어서 이제 이런 대형 이제 유튜버 분들이나 대형 셀러분들이 좀 한 곳으로 소리를 좀 모아서 크로스 이거 지금 잘못되고 있다. 너네 이거 심각하다. 이탈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좀 이야기들을 각각 갖고 있는 채널들과 커뮤니티들에서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야 이제 실무진 분들도 이런 것들의 심각성을 좀 받아들이고 아 우리 정책이 잘못됐네 인정하고 좀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쿠팡 높으신 분들에게 그 슬로건을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성공이 쿠팡의 성공입니다. 항상 이렇게 메일 끝에 적혀 있는데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좋습니다. 이 크로스 우선 좀 지켜봐야겠네요. 그래도 저는 이게 너무 놀란 게 네. 메일 끝에 보면 저는 여기서 정말 너무 놀랐어요.
만약 이번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네. 반출해라. 아, 반출해라? 나가라. 이 메시지를 전해. 야, 만약 이번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하단 메뉴를 통한 상품 반출을 통해 언제든지 크로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 정책 바꿀 거야. 마음에 안 들어? 나가. 이 얘기거든요. 이 정도로 판매자들을 그렇게 낮춰서 생각하나? 이게 전 여기서 엄청 충격이었어요. 너 쓰기 싫으면 쓰지 마 이거잖아요. 그렇죠. 너 로켓크로스로 돈 벌고 있지. 근데 우리 수수료 더 받을 거야. 그래서 타격이 있는 것 같으면 나가. 이거거든요. 25년 1월 6일 전까지 접수된 반출 요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2025년 1월 6일까지는 네. 나가도 된다. 공짜로 나가도 된다. 이게 정말 저는 너무한 문구예요. 이 문구 짜신 분 진짜 누군지 저는 보고 싶어요. 대화 좀 해보고 싶습니다. 와,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전망을 해보셨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블랙 컨슈머 분들의 대응이 안 돼요. 네, 안 돼요. 예를 들면 의류 사이즈 3개 시켜가지고 네. 아까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라지, 미디움, 스몰 사서 맞는 거 있고 2개 반품하시는 분들. 그리고 뉴스 사례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 제사 때 제사 관련된 그런 용품들 네, 차례 지내고 반품하고 네. 그런 사례들도 되게 많대요. 아,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 있어요. 또 좀 비싼 제품인데 싸게 사고 싶어서 산 다음에 반품한 다음에 그거 반품 이제 상, 중, 하 이런 거 떠서 가격 낮아지면 그거 사시는 분. 맞아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리고 네. 식품도 되게 많아요. 식품은 반품을 하면 무조건 폐기하라고 하거든요. 네. 제대로 된 상품이 왔는데 음. 상했다. 음. 그리고 돈은 돌려받고 폐기하라고 했으니까 버렸다고 하고 그 식품은 내가 먹고. 아, 그러니까 이거를 바꾸고 나서 지금 이 정책을 시행해야죠. 그죠. 이런 블랙 컨슈머들에 네. 대한 대응에 대한 그 정책도 없는데 이 블랙 컨슈머들이 이런 악랄한 행동들을 하는 것을 판매자 돈으로 수수료를 부과해서 뜯어내겠다. 네. 와, 이건 진짜 과연 말이 안 이게 쿠팡에서 낸 정책이 옳은 정책인가? 네. 라는 생각을 너무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아니 그렇다고 반품 받았다고 자기네들이 뭐 우리한테 보상도 안 해주잖아요. 그거 그냥 우리가 떠안는 거니까 뭐 사실 그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예.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저는 좀 안타까운 판매자분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분들이 뭐냐면 네. 커머스를 너무 쉽게 봐서 중국 페이지 그냥 그 한글화해서 네. 제품 입고시켜서 구매평 작업하고 광고하고 이렇게 좀 파시는 분들 네.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인 것 같기도 해요. 커머스 너무 쉽게 보니까 너네 쉽고 편하게 돈 버는 줄 알지 네. 그거 절대 아니야 해서 뭐 너네의 그 상품성을 좀 업데이트 하든지 업그레이드 하든지 아니면 너네 실력을 키우든지 해라는 메시지도 저는 전달이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는. 네, 그래서 그런 점도 좀 있지 않아서 양날의 검 같은 느낌을 받긴 했으나 이 정책은 판매자들에게 너무한 정책이다. 오케이. 좀 소리를 모아서 좀 네. 강력하게 뭐 시위를 할 수는 없고 저희 롯데타워는 네. 여러 가지 좀 목소리를 내서 불합리하다라는 걸 좀 어필을 하는 게 클레임을 좀 본사 측에 좀 정확하게 전달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먼저 여기서 보여지는 로아스가 진짜 실제 로아스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162%로 팔고 있더라도 실제 저희 수익률은 훨씬 더 낮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불사자의 채널에 들어와서 저희 쿠팡 아이디 비밀번호만 입력을 해주시면 다 자동으로 분석을 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어디서 하는지도 우리 초보들이 많아가지고 네네. 불사자란 프로그램 잠깐 설명 한번 가능할까요? 저희 이제 불사자라는 프로그램은 총 지금 3가지 플랜으로 돼 있는데 먼저 그로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사용하시면 되냐면 먼저 서 과장님도 이제 소싱하는 게 힘드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소싱하는 것부터 광고 관리까지 이제 올인원으로 관리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알려드릴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쿠폰가나 광고비에 부가세가 붙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1인 셀러가 하기 힘들잖아요. 그것들을 먼저 해결해주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먼저 불사자는 구글이나 네이버에 이제 불사자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불사자라는 채널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양한 저희가 기능들을 출시하고 있는데 여기 왼쪽에 프로그램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제 본인의 컴퓨터 사양을 활용해서 훨씬 더 빠르게 프로그램들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운로드 받은 이 불사자 화면인데요. 여기에 있어서 저희가 활용할 건 이 쿠팡 캠페인 분석이에요. 쿠팡 캠페인 분석을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보면 계정이 등록되지 않았어요 라고 뜹니다. 여기 있어서 먼저
본인의 쿠팡 계정을 등록을 해야 프로그램이 이 계정을 읽고 쿠팡 광고 분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새로운 그룹 만들기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그룹 명을 한번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서과장이라고 한번 해주세요. 서과장님이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요. 여기 있어서 마켓 추가가 있어요. 여기에 쿠팡 윙 아이디 비밀번호를 적어주시면 되고 네. 이 밑에 액세스 키, 시크릿 키가 있는데 이거는 작성을 안 해주셔도 이 아이디 비밀번호만 입력을 해주셔도 네. 저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여기서 저장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네. 이제 오. 서과장님의 아이디가 입력된 걸 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쿠팡 캠페인 분석에 들어가셔서 네. 이제 광고 그룹을 한번 선택해 주실 거예요. 저희가 설정한 서과장님 클릭을 해주시고 먼저 일주일치 데이터 불러오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면 이제 과장님이 어떻게 광고를 운영하셨는지 네. 한눈에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보통 광고 보고서를 엑셀로 옮겨서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그러니까 엑셀로 다운로드 받아서 자기만의 엑셀을 만드시거나 그렇게 사용하실 텐데 그렇게 안 해도 여기서는 이제 아이디랑 비밀번호만 넣고 데이터 불러오기를 하면은 내가 원하는 만큼의 일자별로 그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엑셀로 다운로드 받는 번거로움을 버튼 하나로 이제 만드는 거죠. 오. 좋습니다. 여기 있어서 제일 오래 돌린 광고가 이 1차 묶음이에요. 캠페인별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그 전체 광고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저희가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실제 저희의 광고 수익률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쿠팡에서는 아까 160%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실제로 저희가 가져가는 광고 수익률은 92%다. 네. 조금 저조한 편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실제 광고 전환 매출이 있어요. 네. 이건 뭐냐면 쿠폰가를 적용했을 때는 쿠폰가가 안 나와요. 예. 아, 저는 지금 쿠폰가가 없으니까 여기 표시가 안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데이터가 없다고 네. 지금 뜨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전체 광고 집행 광고비를 나올 수가 있는데 왜 광고 수익률이 92%냐면 이제 100%는 저희가 50만 원의 광고비를 썼을 때 50만 원의 매출이 나오면 로아스가 100%가 되는 건데 지금 53천 원을 쓰셨는데 92%가 나온 거면 네, 굉장한 손해를 보고 있다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오늘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단으로 내리면 여기서 한번 설명해 성과 그래프. 네. 먼저 이 일주일치의 성과 그래프를 일별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거 9월 17일자를 보면 이제 검색 영역에서 이제 37,600원어치 팔렸고 광고 수익률은 86%다. 네. 이렇게 일별로 확인을 하셔야 피드백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광고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영역이 있어요. 검색 영역에서 판매가 되는 영역. 말 그대로 아까 세척 소리라고 했을 때 고객들이 세척 소리를 검색을 하고 들어가서 이제 구매를 하게 되는 경우가 검색 영역에서 구매를 하는 경우고요. 그게 아니라면 비검색 영역. 이제 이런 제품 어때요? 하면서 쿠팡 하단에 보시면 추천하는 영역이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판매가 일어났다 하면은 비검색 영역에서 판매가 된 겁니다. 저희가 쿠팡에 들어가시면 예를 들어 가습기라고 하면 하단에 이제 이런 상품은 어때요? 라고 나오게 돼요. 근데 오른쪽 위에 보시면 AD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저희 제품이 노출이 돼서 구매까지 이루어진다 하면은 비검색 영역이고 아예 검색으로 가습기를 검색을 해서 이 가습기를 구매하게 되면 검색 영역에서 이제 제품을 구매하게 된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22일 날에는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광고비도 소진이 안 되고 이제 매출도 안 나왔는데 품절을 시켰나요? 다 끄지 않았나 싶은데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 끄신 건가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래프를 쭉 보시면 가장 이상적인 그래프는 이 수익률이 270%로 올라왔어요. 그렇죠? 23일. 23일에는 올라왔어요. 이렇게 빨간색 그래프가 있잖아요. 빨간색 그래프가 위에 있고 거기에 밑에 매출이 따라오는 경우가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다. 그래서 이렇게 광고 세팅을 최대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체 광고에 대해서 알았고요. 이제 가장 많이 운용하신 이 1차 묶음 5만원 300%짜리 광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딱 나와요. 17일 날에 광고 끄셨고 그리고 22일 날 광고 끄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 광고를 끄시면 안 됩니다. 쿠팡 광고는 이제 꾸준히 켜주셔야 쿠팡 광고가 학습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꺼주시면 학습하다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바보가 돼버려요. 그러면 저희가 돈 잘 벌게 해줘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데 중간에 꺼버리는 순간 얘네들이 이제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학습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키실 걸 마음 먹으셨다면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 손해 보시더라도 키셔서 이제 쿠팡 본인만의 쿠팡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디벨롭을 해나가시는 게 좋은 방향이다 이거죠. 이제 초보 셀러들이 진행하실 때 아 이거 돈 너무 많이 나가는 거 아니야? 아 꺼버려야죠 하고 꺼버리세요. 그러면 더 망하는 길이다. 쿠팡 광고를 하실 거면 초반 로아스 설정을 하시고 이제 꾸준히 켜주시는 게 맞다. 그래서 보면 광고 수익률은 웬만하면 100%대 나오고 다행히도 좋은 건 이제 검색 영역에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어요. 말 그대로 고객들이 정말 그 제품을 검색을 해서 과장님의 이제 제품을 구매한다는 건데 지금 여기서 저희가 해줄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 광고 먼저 이 저희가 캠페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비타민, 재고떨이 그리고 1차 묶음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캠페인별로 확인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면 이 캠페인 이름을 드래그해서 위로 올리면 그 엑셀에서 피버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캠페인에 대하여 저희가 쭉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 얼마나 노출이 됐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면 28,000회가 노출이 되고 있다 하면은 평균적으로 저는 광고를 돌렸을 때 2만 회는 많이 적어요. 10만 회 이상은 노출이 돼야 된다. 물론 키워드별로 다 다르겠지만 10만 회 이상은 노출이 되어야 아 광고 노출이 잘 되고 있구나 판단을 내리거든요. 근데 지금 노출수가 28,000회면 확실히 광고에 노출이 안 되고 있다. 먼저 쿠팡 광고에 노출을 잘 시켜야 되거든요. 쿠팡 광고에 노출을 잘 시키려면 저희가 제품을 등록하자마자 쿠팡이 알아야 돼요. 이 제품은 등록하자마자 잘 팔리는 제품이네. 해서 이 쿠팡에서 네이버에 신규 점수가 있잖아요. 똑같이 쿠팡에서 제 체감상 한 3일 정도 신규 점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3일 안에 제품이 얼마나 팔리느냐에 따라서 이 쿠팡 광고 노출수가 정해집니다. 이거는 3일 안에 많이 안 팔렸죠. 그렇죠. 그래서 쿠팡 광고 노출수가 떨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든 이 노출수를 살려야겠죠. 그럼 이 노출수를 살리려고 어떻게 도전을 하셨다고 하셨죠, 처음에? 그러니까 노출수를 높이려고 광고 수익률을 낮췄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노출이 잘 되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하면 사실은 이제 쿠팡만 좋아라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조금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진행하시고 계신 광고가 이제 매출 최적화 광고로만 진행을 하고 계신데 이제 매출 최적화랑 AI 광고라고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매출 최적화는 뭐냐면 정말 제가 이 매출 최적화 광고를 할 때 아 나는 제품에 자신이 있어. 노출에 거의 100% 신경을 쓴 광고가 매출 최적화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AI 광고는 뭐냐면 노출도 노출이지만 이 광고의 효율에 신경을 써주겠다. 저희가 광고비를 조금 쓰고 이제 수익을 잘 낼 수 있게 로아스에 초점을 둔다가 AI 광고예요. 그럼 매출 최적화가 잘 팔릴까요? AI 광고가 잘 팔릴까요? 광고가 잘 팔릴 것 같은데요? 제품과 자신이 있다면 매출 최적화에서 잘 팔리겠지만 이 매출 최적화는 초반에 판매량에 따라서 노출도가 정해진다 했죠. 그 노출도가 안 올라왔다면 이제 AI로 돌아가서 이제 판매량을 높인 다음에 다시 매출 최적화로 내려오는 게 지금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미 처음부터 노출도가 죽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럼 이걸 살리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수동 키워드로 이제 노출도를 높인 다음에 이제 매출 최적화로 다시 돌아온다. 두 번째는 이제 AI 광고로 들어간 다음에 이제 노출도랑 이제 효율을 높인 다음에 내려온다.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수동 키워드 광고를 하는 순간 자본이 좀 많이 깨집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다 웬만하면 1인 셀러이실 거니까 AI로 넘어가셔서 먼저 판매량을 높인 다음에 다시 매출 최적화로 돌아와서 교육을 시키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향일 것 같습니다. 이거는 완전 이렇게 해서 AI로 효율을 높인 다음에 돌아오는 거 진짜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수동이랑 AI 광고랑 매출 최적화랑 다 다른 광고 같지만 쿠팡이 다 인식을 해요. 아 얘는 여기선 잘 팔렸던 제품이구나 하면 매출 최적화로 돌아오면 잘 팔렸던 제품대로 노출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수동이든 AI 광고든 어떻게든 이 제품이 노출이 되는지를 알려주는 게 중요해요, 쿠팡한테. 그러면 저희는 처음부터 투자를 많이 할 수 없으니 AI 광고로 효율을 높여가면서 판매량을 높인 다음에 다시 매출 최적화로 돌아오는 게 이상적이다. 그러면 AI 광고를 돌리다가 그것도 개별로 돌리는 거예요? 아니요. AI 광고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AI 광고는 이제 하나밖에 못 만들어요. 하나만? 네, 하나밖에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AI 광고의 캠페인을 하나를 만들고 이제 거기에 다른 제품들을 많이 넣을 수 있는 거죠. 지금 과장님께서 세팅해주신 이 1차 묶음 5만 원처럼 이렇게 하나의 캠페인에 다 넣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넣어놓은 다음에 돌리다가 네. 몇 개 제품은 그러면 이제 효율이 좋아졌으니까 이 매출 최저가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켜놓은 상태에서 이것만 따로 뺄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동시에 운영은 못합니다. 아, 그럼 AI 광고를 하거나 네. 매출 최적화를 하거나 둘 네.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걔네들이 다 학습된 게 공유가 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오. 오피셜은 아니지만 네, 제가 네. 광고를 몇 년 동안 돌려본 결과 네. 다 따라온다. 그러면 빨리 묶어주세요. 예, 제 걸로 한번 해주세요. 네. AI 광고로. 그래서 저희가 최소 로아스가 379%였잖아요. 네. 그럼 적어도 전 여기에 2배를 설정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목표 로아스를. 네. 그렇죠? 그래야 한 건 팔아도 손해는 안 보면서 저희가 판매까지 일어날 수 있겠죠. 네. 셀러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네. 350%로 맞춰놓으면. 네. 그럼 저 같으면 AI로 효율을 좀 높여서 네. 매출 최저가로 뺀다. 지금 여기 쿠팡 광고에 들어오셔서 네네. AI 세팅하는 게 1분이면 돼요. 굉장히 간편해요. 광고 만들기 들어오신 다음에 이제 매출 성장을 클릭을 해주십니다. 네. 성장을 해주신 다음에 캠페인 이름은 이제 AI 광고가 되겠죠. AI 이제 광고라고 해놓을게요. 네. 해놓은 다음에 이제 종료일 없음 해주시고 수동 상품 설정에서 이제 수동 광고, 매출 최적화, 매출 스타트 3개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게 아니라 오른쪽에 AI 스마트 자동 광고를 클릭을 해주시는 거죠. 네. 자동 광고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제 들어가지 않은 모든 제품이 이제 AI 광고가 돌아가요. 그래서 그냥 이거 켜놓으셨다가 돈이 나가버려요. 네. 그러면 안 되니까 이제 저희가 넣고 싶은 상품만 넣고 나머지는 제외 선택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초반에 이거 안에서 뭐 돈 많이 빠졌어요 하는데 책임 못 져드립니다. 그 다음에 일 예산을 설정을 하시는데 네. 일 예산은 저 같으면 5만 원으로 설정을 합니다. 근데 5만 원이 좀 부담스럽다. 하루에 5만 원 빠지는 거 팔리는 거 믿지도 못하는데 부담스럽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최소한 일주일은 돌려야 돼요. 네. 끄지 않고. 네. 끄지 않고 일주일은 돌려야 이제 이 광고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희가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5만 원이 부담스럽다 하면 3만 원은 잡아주셔야 최소 광고가 돌아갑니다. 추천 일 예산도 3만 원이라 돼 있죠.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가 뭔가 잘 팔릴 때 있잖아요. 네. 잘 팔릴 때 광고 예산이 없어져서 안 팔려버리면 어떡해요? 오, 그럼 너무 아깝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 자동 규칙을 저희는 설정을 해줄 거예요. 이 자동 규칙을 키신 다음에 네. 이제 오후 6시부터 9시까지가 쿠팡에서 판매량이 가장 급증하는 시간대라고 해요. 쇼핑 타임. 네. 거기서 저희는 50% 이상 사용하실 때 네. 일 예상의 100%를 더 쓰겠다를 설정을 해줍니다. 이건 세팅법이 각자마다 다르겠지만 네네네. 저는 50, 100으로 설정을 해서 네. 혹시 잘 팔리는 기회가 잡혔을 때 광고비가 소진된다면 네. 거기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사용할 수 있게 세팅을 넣어주는 편입니다. 여기서 광고 수익률을 선택해주세요 하는데 AI 광고는 이제 말 그대로 그 저희가 정하는 수익률에 맞게 어떻게든 판매를 해주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네. 거기서 만약에 안 팔리면 사실은 상품성 문제예요. 네. 그렇죠? 저희 상품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제가 이거 AI 광고를 1500%까지 설정을 해봤는데 네. 다 거기에 맞게 로아스를 맞춰줍니다. 오. 그러면 거기서 저희 상품성이 좋다면 많이 잘 팔리는 거고 네. 상품성이 없다면 조금 잘 팔리는 거고 네. 여기서 갈리게 돼요. 네. 그럼 저는 아까 엔드로아스가 370%였으니까 네. 적어도 목표 광고 수익률은 700%로 잡아줄 거예요. 700%로 잡아주고 이 본인 할인 쿠폰이 이번에 새롭게 나왔어요. 네. 이게 뭐냐면 이제 광고로 돈을 많이 못 버시니까 네. 쿠팡에서 나온 것 같아요. 네, 네, 네. 이게 쿠팡에서 직접 판매가 부진한 제품들을 골라서 할인 오. 쿠폰을 저희한테 주는 거예요. 네. 굉장히 좋죠. 네. 근데 쿠폰 비용은 쿠팡에서 적용을 한다. 그래서 꼭 켜주는 편입니다. 네. 그 다음에 리타게팅이 있어요. 네. 이 리타게팅이 뭐냐면 저희가 이제 쿠팡에서 한 제품을 봤어요. 네. 한 제품을 보고 안 사야겠다 껐어요. 네.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들어갔는데 저희가 봤던 제품들이 계속 광고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네. 이게 리타게팅 광고거든요. 네. 이것도 저는 초반에는 꺼주시는 게 맞다. 네. 왜냐면 상품성 문제예요. 저희 제품이 진짜 자신이 있고 구매 전환율이 높고 정말 좋은 제품이라면 리타게팅까지 껴도 효율이 잘 나오지만 네. 초반에는 끄고 테스트를 하고 효율이 잘 나왔을 때 켜주시는 게 맞다. 네. 그래서 리타게팅까지 꺼주시고 어허. 완료를 해주시면 끝입니다. 너무 잘 배웠고 여기서 궁금한 점이 네. 그러면 저희가 처음에 올렸을 때 바로 AI 광고를 하는 게 해보고 괜찮으면 매출 최저가로 넘어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
매출 최적화를 해보고 네. 이거 안 되면은 이해 광고로 넘어갔다가 다시 매출 최적화로 넘어오는 게 좋아요? 네. 이제 이거를 정확히 구분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정말 저희가 이걸 사입으로 정말 품질도 좋고 단가도 많고 마진율도 잘 맞는다 했을 때는 저는 바로 매출 최적화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하지만 지금처럼 테스트를 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서 과장님은. 네네. 그럼 AI로 먼저 다 들어가는 게 맞다. 근데 AI 들어갈 때도 네. 리뷰가 좀 있어야지 좋은 건 맞는 거죠? 그쵸. 리뷰는 어디서든 중요합니다. 네이버에서 리뷰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쿠팡에서도 당연히 리뷰가 중요해요. 그리고 그 리뷰를 고객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요. 그럼 거기에 있어서 광고를 돌린다는 게 우리 제품 사줘 하고 쿠팡 상단에 노출을 시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들어갔는데 아무도 안 샀던 제품이야. 리뷰가 없는 제품이야. 그럼 나가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럼 구매 전환율과 리뷰는 계속 동등하게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보기에 권동 스승님의 전략은 네. 이렇게 여러 개를 등록해서 팔리는 걸 테스트를 해보고 거기에 주력하자인데 그러면은 AI 광고를 돌린 다음에 거기서 잘 팔리는 걸 찾아내서 매출 최적화를 돌리는 게 맞고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대표님은 아까 들어보니까 잘 팔린 상품이 3개 정도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싱을 많이 안 하시고 될 만한 것들을 하니까 네. 바로 매출 최적화 광고를 돌리는 게 낫네요. 맞습니다. 아 이게 본인의 전략에 따라 광고가 확 달라지네요. 맞아요. 이게 또 광고 전략이 다 달라지는 게 네. 제품 가격대에 또 달라져요. 그렇죠? 네. 저가녀 제품을 파시고 저는 10만 원짜리 고가녀 제품들만 팔아요. 네. 그럼 광고 수익률이 또 다르겠죠? 네. 그리고 제품들마다 예를 들어 저가녀는 네. 저는 저가녀의 목표를 잡는 게 네. 전환율을 10%로 잡아요. 3만 원 이하 제품이다? 그럼 100명 들어오면 10명이 사게 만들어야 돼. 네. 그렇게 제품을 소싱을 해요. 어. 근데 지금은 아무래도 처음 하시는 입장에서 여러 개를 테스트 해본 다음에 서 과장님한테 맞는 제품을 찾고 싶으신 거잖아요. 네네네네. 그럼 지금 방법도 절대 틀린 게 아니죠. 아니, 지금은 광고가 최적화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아쉽게도. 근데 최적화가 되었을 때 네.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제 광고를 돌리셔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광고 키워드가 어떤 키워드에서 얼마에 팔렸는지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정확히 이제 쿠팡 광고도 CPC 광고, 클릭당 광고다 보니까 이 매출 최적화라고 하는 건 정확히 쿠팡에서 이제 모든 CPC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릭당 비용 관리를 쿠팡에서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럼 저희는 판매자 입장에서 어떤 키워드에 얼마나 팔렸는지 알고 가셔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럼 분명히 지금 제품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네. 쭉 있는데 세척솔. 소리솔. 네. 네. 이 세척솔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네. 이 세척솔 키워드, 이 세척솔에 그럼 이 아까 소리솔, 이 세척솔 있죠? 네. 세척솔이 어떤 키워드에서 얼마나 팔렸는지 저희가 분석이 가능한 거예요. 네. 이게 보이는 화면이 네. 그리드라고 하는데 네. 이제 엑셀과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저희가 아무래도 판매가 된 건수에 대해서 구분을 지을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제 판매 많은 순, 적은 순을 네.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러면 이 청소솔 키워드라고 봤을 때 총 8개가 지금까지 판매됐다고 뜨고요. 네. 여기에서 판매된 키워드를 보면 이 텀블러 청소 세척솔이라는 키워드에서 5번이 노출이 됐는데 한 명이 클릭을 한 거예요. 네. 클릭률 20%로 굉장히 좋죠. 네. 근데 거기에 광고비를 한 번 클릭할 때 이제 877원을 썼어요. 네. 그러면 저희가 하나 팔아서 지금 3,000원의 마진을 남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걸 5번 클릭하면 지금 9, 5, 45, 4,500원의 비용을 쓰고 네. 하나 팔면 손해인 거죠. 네. 이해하셨나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네. 이게 손해인지 아닌지 키워드를 쭉 볼 건데 네. 여기서 보면 물병 세척솔로 74번이나 노출이 됐어요. 네. 74번이 노출이 됐고 클릭률도 6%면 네.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네. 그리고 광고 수익률이 200% 나오게 되고요. 네. 쭉 볼게요. 컵 세척솔 이렇게 쭉쭉 뜹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은 판매가 됐으니까 네. 괜찮아요. 네. 근데 판매가 안 됐는데 이제 광고비를 많이 쓰는 애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클릭당 분들? 광고비를 높은 순으로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네. 높은 순으로 나열을 하면 이제 판매 개수 0인데 예를 들어 텀블러 세척솔이에요. 텀블러 세척솔인데 네. 74명한테 노출이 되고 네. 클릭당 비용이 1,500원이 들었어요. 세. 근데
안 팔렸어요. 네. 이런 키워드 제 키워드에 넣어야 될까요? 텀블러 세척솔. 아 근데 그거 텀블러 세척술은 이게 노출이 되긴 해야 되는 키워드라 빼면 안 될 것 같은데. 정답입니다. 왜냐면 이 텀블러 세척솔을 만약에 제 키워드로 넣으시잖아요. 네. 그러면 넣자마자 이 텀블러 세척솔을 통한 다른 부가 키워드들이 광고 노출이 안 돼요. 이런 거 넣으시면 안 돼요. 네. 근데 완전 관련 없는 키워드가 있을 거예요. 네. 예를 들어 텀블러 세척솔인데 네. 차량용 세척솔에 저희에게 노출이 되고 있다. 네, 네. 그런 키워드가 있다면 네. 그런 키워드는 저희가 제외 키워드로 넣어줘야겠죠. 한번 쭉 볼게요. 네. 쭉 보면 광고 노출 키워드는 굉장히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태고요. 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스탠리 텀블러 887ml 빨대 세척솔 키워드로 네. 저희께 노출이 되는데 클릭당 광고 비용이 200원이에요. 네. 이거는 말 그대로 스탠리 텀블러를 통해서 그치. 이제 저희 세척솔이 노출이 되니까 네. 비교적 전환율이 떨어질 수 있다. 네. 이런 키워드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오케이.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요. 이제 클릭이 많이는 돼요. 많이 되는데 전환이 안 되는 키워드를 제외 키워드로 넣어주셔야 되는데 네. 메인 키워드가 연관 없는 키워드. 두 번째는 완전 관련 없는 브랜드 키워드나 전환율이 떨어지는 키워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야채 씻는 솔 저런 거 빼주면 안 돼요? 그쵸? 만약에 이 솔이 청소솔이잖아요. 네. 근데 야채 씻는 솔에 노출이 돼봤자 네. 의미가 없고 네, 네. 저희 돈만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부가 키워드들을 쭉 제 키워드로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보면 실리콘 아니지 않나요? 네, 아니에요. 실리콘이 아니죠. 네. 그러면 실리콘 브러쉬가 아니기 때문에 네, 네, 네. 어차피 실리콘 브러쉬로 들어왔자 구매 전환이 안 일어나죠. 네. 이런 키워드들을 쭉 뽑아줄 거예요. 쭉 네. 뽑아서 제외 키워드의 등록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네. 이제 제외 키워드 창에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럼 알아서 제외 키워드가 등록되는 거예요? 아직 거기까지. 찍. 네. 네. 여기는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아, 팡 복사를, 네. 접속하셔서. 네, 이렇게 모아졌다 하면 클릭해서 복사를 하신 다음에 네. 이제 아까 광고 관리에 들어가셔서 네. 1차 묶음 네. 3만 원 이 광고였죠. 이 광고에 수정에 들어가서 광고를 한 번 더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수정에 들어가면 하단에 제외 키워드가 있어요. 여기에 붙여넣기 그다음에 추가를 하시면 제외 키워드로 입력이 되는 겁니다. 아, 예, 예, 예. 네, 이렇게 제외 키워드 관리를 꼭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불사자로 서 과장님의 광고 데이터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사실은 아직까지 크게 노출 현황이 없어서 저희가 분석할 키워드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꼭 중간중간에 끄시면 안 되고 네. 이 데이터를 모아야 진짜 저희의 광고를 안정화시킬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끄지 마시고 네. 꾸준히 손해를 보더라도 꾸준히 운영하시고 계속 디벨롭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소 기간이 일주일은 해놔라. 그렇죠. 광고는 일주일은 구동을 해주는데 쿠팡에서 저희한테 주어지는 건 네. 2주라고 돼 있어요. 네. 쿠팡에서는 2주 단위로 학습을 하는 거. 아, 그럼 2주? 데이터를 보니까. 네. 최소 2주 정도는 한번 켜놔라. 그게 그리고 좋습니다. 방금 제외 키워드를 일일이 하나씩 이렇게 해주기가 사람이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잘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에 자신만의 전략을 가져갈 수 있게끔 만들어놨거든요. 이 네. 제외 키워드에 조건을 달 수가 있어요, 자기가. 아, 그러면은 예를 네. 들어서 내가 어떤 키워드가 막 CPC 단가가 10,000원, 20,000원 이렇게 해버리는 거는 제외시켜주고 싶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한 번에 기간 내에서 찾을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방금 일주일로 검색했잖아요. 네. 그럼 나는 일주일마다 광고를 관리할 거야. 네. 그러면 일주일로 검색해서 제외 키워드의 조건을 자기가 전략을 설정해주면 되고 네. 나는 2주마다 관리해. 그럼 2주로 해주시면 되고 나는 한 달마다 관리할 거야. 그럼 한 달마다 해주시면 되는데 네. 어떻게 설정하냐면요. 여기에 제외 키워드 조건을 누르면 네. 여기 옆에 이렇게 뜹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이거 쉽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 광고비 있죠. 네. 광고비도 있고 클릭당 광고비 있죠. 네. 클릭당 광고비가 나는 이 값보다 이상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지금 일주일치 평균이 380원이에요. 그러니까 서 과장님 어떤 캠페인이든 380원에 클릭당 광고비가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나는 380원을 쓰는데 예를 들어 10,000원짜리 광고비가 있다. 이런 건 무조건 제외 키워드로 해주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를 내가 총합 사용을 안 하고 10,000원 아. 이런 식으로 해주면 내가 10,000원 이상인 것만 조건이 자동적으로 제외 키워드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아, 예, 예. 근데 이거 데이터가 별로 없어서 네. 없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럼 이렇게 여기에 하면은 네, 추천이라고 뜨는 거네요, 지금. 네 여기에 버튼이 있습니다. 네. 이걸 누르면 네. 10,000원 이상인 것만 이렇게 뜨는 거예요. 아. 그럼 나는 또 다른 거를 하고 싶어. 나는 로아스가 얼마 미만인 것들은 제외 키워드로 하고 싶다 하면은 여기서 또 로아스 해가지고 그거 미만 네. 해가지고 여기서 값을 또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제외 키워드가 결국 본인만의 전략이고 이 광고를 어떻게 운용하는지인데 이렇게 광고 수익률 얼마 미만 하면 이제 또 구독자분들이 이해가 안 가실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 팁을 드리면 이걸 값 설정이 이제 저는 평균적으로 평균 광고 로아스가 있잖아요. 네. 그 광고 로아스 이하다 하면 그 키워드를 먼저 쭉 봐요. 네. 그럼 저희 광고 평균 로아스보다 밑에 키워드들이잖아요. 네.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를 비교해 보시면 네. 훨씬 더 디테일하게 분석이 가능한 그럼 거죠. 지금 네. 이제 나왔는데 네. 그러면 내 일주일 동안 네. 로아스가 84%인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것보다 미만인 것들을 지금 조건으로 걸어놨기 때문에 네. 여기 추천만 보기 하면은 네. 이렇게 추천만 보입니다. 어. 여기서 이제 서 과장님이 아 이거 텀블러 세척술은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네. 1차적으로 불사자에서 이렇게 걸러준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선 걸르면 될 것 같은데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기능들이 있군요. 이게 이제 화면 로켓 하시면서 이런 것들이 되게 불편하니까 만들어 달라고 하신 거잖아요, 다들. 이게 원래는 네. 여기 광고 관리 여기 광고 보고서라고 있어요. 네. 쿠팡 탭에. 여기서 엑셀을 다운받아서 네. 혼자 엑셀로 이렇게 정리하면서 광고 관리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이제 하우제러가 보더니 이제 이거 너무 일을 불필요하게 하는데 이제 울사자에 탑재를 시켜줬습니다. 한눈에 광고비를 파악할 수 있게. 네. 저 이거 지금 빨리 가서 해보고 싶어요. 먼저 지금 빨리 근데 아까 그 매출 최적화 광고랑 AI랑 같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저는 안타깝지만 매출 최적화 광고 돌리는 거 끄고 AI 광고를 넣어놔야겠네요, 지금 가서. 네. 근데 지금 만약에 매출 최적화 광고가 네. 잘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네. 좀 효율이 안 나오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네네. 그럼 전 매출 최적화 삭제해버립니다. 끄지도 네. 않고 네, 삭제하고 네. AI로 넘어가서 네. 그럼 또 1주에서 2주 지나면 네. 타율 올라오는 것들이 생겨요. 네. 그것들을 매출 최적화로 개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네. 제외 키워드도 개별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니까. 네네네. 왜냐면 제외 키워드도 막 100개, 200개 넣는 걸 절대 추천 안 드려요. 정말 불필요한 키워드 저는 50개 미만으로 디테일하게 잡는 걸 추천드리는데 네. 그게 아니라면 삭제하고 들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더 해도 되나요? 더 있어요? 빨리 더 해주세요, 그러면. 그럼 여기에 있어서 네. 저희가 아까 제품이 전환율이 4%였어요. 네. 4%라고 하는 거는 네. 이제 100명이 들어와서 청소솔이라는 제품을 4명이 구매한다 네. 라는 뜻이 됩니다. 네. 그쵸? 근데 이 전환율이 이 4%가 내가 잘 나오고 있는 건가? 못 나오고 있는 건가? 네. 이런 부분이 너무 헷갈리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럼 여기에 들어오셔서 AI 키워드 분석을 통해서 어허. 세척 소리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세척 소리라고 검색을 하면 네. 쿠팡 분석에 들어오시면 지금 쿠팡 그로스를 주로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쿠팡에서 지금 잘 팔리는 이 세척솔 사람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제일 잘 팔리는 이 로켓그로스 경쟁사를 리뷰 분석을 클릭을 할게요. 그러면 이 리빙나우라는 세척솔을 판매하는 사람의 네. 이제 가장 많이 구매된 옵션을 저희가 먼저 확인할 수가 있는데 네. 저희가 사입을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어떤 색깔을 사입해야 되지? 부터 헷갈리기 시작을 해요. 네. 근데 그러실 필요 없이 이 세척솔에 잘 팔리는 사람들의 리뷰 분석을 다 눌러보면 네. 그 사람들이 잘 파는 색깔이 다 정해져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결국 혼합 색상, 이 화이트 색상이 가장 많이 팔리고 이제 아까는 그레이 색상이 많이 팔리고 네. 어떤 건 검정색이 많이 팔리고 이렇게 쭉쭉 있을 거예요. 네. 거기서 좀 취합을 해봤을 때 이 옵션 화이트가 가장 무난하게 잘 팔리는구나 하면 처음부터 스큐 그러니까 재고 개수를 늘리지 않고 네. 제일 잘 팔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게 잘 팔리면 그 다음에 색상을 늘려가 나가시는 게 저는 안전한 셀링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럼 이 리빙나우가 지금 1등인데 네. 얼마나 잘 팔지? 네. 궁금하잖아요. 네. 그럼 전환율 보기 폭죽이 터집니다. 네, 네. 그러면 오! 10% 나오죠. 그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관여 제품은 적어도 10%는 나와야 된다. 네. 그만큼 3만 원 이하의 제품이라는 게 고객들이 지갑을 더 잘 열 수가 있고 쿠팡에서도 실제로 80%의 고객이 3만 원 이하 저관여 제품을 구매하러 들어오신다고 합니다. 네. 고관여 제품을 쿠팡에서 별로 구매를 안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럼 100명이 들어오면 10명 구매하는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지금 100명 들어와서 4명이 구매했으면 네. 6명이 더 사게 저희는 디벨롭을 해야 되겠죠. 네. 제품의 성질을 디벨롭을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상세 페이지를 좀 더 혹하게 만들다든지 구성을 다르게 해본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이 상위 판매자들의 벤치마킹을 하는 게 이 네. 온라인 판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까지 타타타타 보려면 사실 20개씩 30개씩 하기는 좀 어렵겠네. 광고를 투자하고 이 모든 것들이. 맞아요. 아, 이제 저는 이 쿠팡을 운용하시려면 네. 돈 버는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이 구조가. 네. 결국 첫 번째
마진율이 포함된 마진율이 높은 제품을 하나 구한다. 네. 그 다음에 그 마진율에서 순수익 몇 %를 가져갈지 정하고 네. 거기에 맞는 광고를 돌린다. 네. 이 세 가지가 끝이에요. 쿠팡은. 네.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 기획할 때부터 이거부터 기획해야 돼요. 나는 여기에 광고비를 몇 %를 쓸 수 있는 제품인지, 그 다음에 그럼 여기에 맞게 광고 세팅을 어떻게 할 건지, 네. 이게 다 맞아 떨어져야 쿠팡 광고가 효율적으로 돌아갑니다. 네. 전환율까지 보고 여기다가 내 전환율까지 딱 적어놓으면 좋겠네. 훨씬 좋습니다. 네. 스승님으로 보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돌리면 네. 수익률이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이미 딱딱딱 정해서. 네, 1억 정도 하면은 수익률이 저는 정도 나와요? 광고 수익률을 빼기 전에 35%가 나와요. 근데 광고비를 15% 정도 씁니다. 네. 그럼 실제 수익률은 20% 정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거 굉장히 높은 건데? 한 제품을 잘 팔아보고 싶었어요. 네. 그러기 위해서 누구보다 A/B 테스트를 많이 네. 해서 네. 어떻게 해야 이 제품을 잘 팔 수 있는지를 연구를 했고, 네. 이게 쌓였을 때에 진짜 셀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0으로 돌아갔을 때 어. 다시 한 제품을 다시 잘 팔 수 있느냐에 네. 중점을 두고 조금 셀링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판매지 로켓을 해보니까 되게 재밌고 이거 조금 더 이 판매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매 대행만 했을 때는 솔직히 이런 거 몰라도 구매 대행 다 해보셨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가도 되잖아요. 버리고 맞아요. 잘 되는 거 그냥 가고 그렇게 그냥 부담 없이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재고가 남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광고도 엄청 써야 되고 맞아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판매에 대한 깊이가 깊어지는 것 같아요. 확실히 하기 잘했다. 근데 기본적으로 해외 구매 대행이라는 걸 해보신 분들은 네. 아무래도 사이트를 돌려봤잖아요. 네. 구매부터 판매까지. 네. 이제 제품을 가져와서 고객한테 넘겨주는 것까지의 사이클을 해보셨다면 네. 거기에 광고가 추가되는 게 저는 그로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전환율은 로켓 그로스 딱지, 그 로켓 배지 하나가 전환율을 높여줄 것이고, 여기서 이제 광고를 어떻게 운용하느냐 싸움이기 때문에 네. 이제 기본적으로 해외 구매 대행을 하셨다 네. 하면 광고까지 공부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 실례지만 몇 살이에요? 26살. 26살이요? 저는 대표님은? 27살. 27살? 스승님. 아, 스승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스승님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저는 지금 또 엄청난 스승님을 만났습니다. 와, 앞으로 좀 찍을 게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하면서 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으면은 꼭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쓰면 그걸 다 쓰면 원래 얼마예요? 네. 저희가 네. 원래 쿠팡 그로스 플랜을 지금 베타로 운영 중이에요. 네네. 아직 오픈을 안 한 상태인데 네. 그때는 무료로 이제 사용하고 계신데 네. 그 오픈하고 나서도 네. 그러면 제가 추천을 넣으면 네. 한 달 무료로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요? 98,000원 정도에 오픈될 건데 그거를 이제 무료 한 달 주시는 거죠? 서과장? 가격이 네. 좀 할인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아, 왜냐면 아직 기능이 엄청 많이 나온 거거든요. 네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얻어낼 걸 다 얻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얻는 건 뭘까요? 어떻게 세상에 널리 알려지는 거. 네. 그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세상에 알려지는 거. 빌립으로. 네, 빌립으로. 이 시점에서 누군지 다시 한번 각인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도 있다면서 이번에 그것까지 그냥 딱 오픈했습니다. 같이. 네. 제가 필립으로 채널을 오픈하게 됐는데 네. 정말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양질의 컨텐츠만 다 담아서 송출하고 있습니다. 네. 빌립으로 유튜브 채널 한번 놀러와 주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빌리브로 채널에서는 이제 불사자를 활용해서 어떤 이제 효율적이지 않은 것들을 어떻게 프로그램으로 풀어나가는지 그리고 매출을 어떻게 내는지를 힘찬님께서 잘 네. 알려주고 있으니까요.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와, 우리 박수로 또 저희 채널이 많이 초보자 분들이다 보니까 네. 이 VOD를 보고도 네. 이제 열심히 따라 하게끔 해주시겠지만 네. 내가 이게 잘 됐는지 네. 한번 검사를 받고 싶은 분들이 계실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혹시 조금 한번 점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 있을지. 제가 솔직히 모든 분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그건 안 되죠. 예. 네, 근데 만약에 네. 이 광고 효율을 진짜 적극적으로 올리고 싶은데 뭐가 네. 문제인지 모르겠다. 네. 저희 서과장님 카페에 네. 후기를 정성스럽게 남겨주신 분 네. 5분만 네. 선정을 해서 네. 제가 직접 30분 1시간 네. 1대1로 원격으로 봐드리면서 네. 네. 어떤 식으로 성장하면 좋을지의 네. 방향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대1 컨설팅 원래 되게 비싸게 받고 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저희 서과장님께서 네. 1,000원까지 와주셨으니까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컨설팅 원래 얼마였죠? 250만 원입니다. 야, 그렇게 해서 VOD 보고 한 거 광고 보고 네, 이렇게 해서 자기 잘 쓰고 있다. 후기 광고 로아스 이렇게 올라가고 매출이 이렇게 난다. 네. 그런 후기를 정성스럽게 써주신다면 그거를 보시고 이제 그분들을 연락하셔가지고 1대1로 해주겠다. 네.
더 잘 운용하거나 네. 아니면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네. 제외 키워드라든지 그치. 아니면 상품의 네. 상세 페이지라든지 네.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 대해서 진짜 제가 제품을 판매하듯이 피드백을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얻어갑니다. 오늘 점심은 제가 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맛있는 거 드시러 가시죠. 다 같이.